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어 우수한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러나 중국의 한국 때리기와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며 일본은 한국을 밀어내고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강국 지위를 되찾아 오겠다고? 그냥 한국과 사이좋게 잘 지내지 지금 우리 일본에 한국과 싸울 힘이 남아있나? 등의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일본 정부만 외면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인정하기 싫은 자신들의 과거로 인해 한국 반도체를 이기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 반도체는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주름 잡았습니다. 1988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50% 넘게 끌어올리며 미국을 누르고 당시 매출액이 높은 반도체 기업 상위 10곳 중 6곳일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일본의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잠시 반도체 시장을 주름 잡자 지금 한국이 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거란 헛된 망상 때문이었죠. 미국은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인데 눈치 없이 막무가내로 덤비니 미국이 제대로 일본에 혼을 내준 것입니다. 반도체 제재와 막강한 기술력으로 일본을 찍어 누르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일본 반도체 수입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반도체의 경쟁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1980년대 후반 일본 반도체 산업이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국가가 파탄난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몰락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장인 정신으로 인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1980년대가 되며 본격적인 PC 세상이 도래하며 반도체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때까지도 장인 정신으로 반도체를 한 땀 한 땀 완벽한 반도체를 생산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의 자랑이던 이 장인 정신은 자충수가 되며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으려 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을 제품이 아니라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부품 수명을 약 2년에서 5년 사이로 설정하고 생산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시대의 변화 흐름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장인 정신 하나로 절대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 생산에 나서며 반도체 수출에 막히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왜 품질 좋은 반도체를 생산하고도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은 통상적으로 2, 3년마다 교체해줘야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장인 정신을 고집하며 반도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만 것이죠.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삼성, 이병철 회장의 공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도산업은 반도체라 판단하고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를 단행하며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또한 일본의 장인 정신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제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일정 기간마다 바꿀 수 있도록 반도체 수명을 2, 3년 주기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반도체를 생산한다면 제품이 고장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 만큼 기업 경영이 어려워 그런 거란 분석 때문이었죠. 사람도 한 제품만 계속 사용하면 질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이러한 분석은 세계 시장에서 완벽히 통하였고 삼성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애플의 IT 기기에도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병철 회장이 평소 생각하던 반도체 전략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마저 감동시키기도 했는데요. 1983년 스티브 잡스가 이병철 회장을 찾아와 사업 경영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니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삼성 이병철 회장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철 회장께서는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가 아닌
2, 3년마다 전자 제품을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만 반도체 생산을 지시해서인데요. 스마트폰이라는 혁명을 가져온 스티브 잡스 역시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 만든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닌 적절한 때가 되면 자신들이 새로 만든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반도체를 원했기에 삼성과 애플은 오랜 경쟁자이면서도 협력 관계로 지낼 수 있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오랜 역사를 알게 된 일본인들의 반응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빼앗긴 이유다. 탓할 것 없다. 우리 일본인들이 판단착오로 발생한 우리의 죄다. 이병철 회장은 대단하다는 말 이외에는 더 평가할 말이 없다. 모두가 반대했던 반도체를 혼자만 그 가치를 발견하고 지금의 한국을 건설했으니 말이야. 난 제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나? 결국 다 지고 모든 건 한국의 승리로 돌아갔잖아.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삼성전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1990년대 삼성 제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며 삼성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삼성 제품이 외면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맨 주먹으로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이병철 회장의 삼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을 이끌게 된 이건희 회장은 삼성 직원들에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라는 전대미문의 명언을 남기고 삼성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삼성이 만든 TV, 휴대폰들을 불태우며 신경영 선언에 활용점정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 후 삼성은 품질도 세계가 원하는 수준, 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해내며 한국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절대 강자로 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항상 반도체 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초격차 전략으로 상상조차 못할 막대한 투자로 일본의 엘피다, 도시바 등을 하나하나 몰락시키며 한국을 반도체 최강자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왔으나 결국 한국이 또 이겼습니다. 당초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비중이 일본에 치우쳐져 있어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자신들의 전철을 밟을 거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은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5천만 한국인들이 일치단결해 불과 수개월 만에 일본에 치중돼 있던 반도체 기술들을 독립한 것이었죠. 이에 일본 열도는 한국의 엄청난 저력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쓰디쓴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잠시 어려움을 겪자 한국의 빈틈을 파고들기 위해 무수히 많은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언제나 그래왔듯 한국답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변함없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60% 넘게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법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떤 위기와 방해 공작에도 한국 반도체는 질주를 멈추지 않아 일본은 자포자기한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삼성이 야심차게 출시한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3 일본 출시를 앞두고 그동안 삼성 스마트폰의 로고로 사용됐던 갤럭시를 삼성으로 교체하며 일본 시장에서 이진검 승부를 예고해서입니다. 이에 일본 열도가 삼성과 한국의 위대한 반도체 기업들의 백기를 들었다는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삼성에 또 패배한 일본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국에는 안 될 민족이야. 그리고 일본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갤럭시 대신 삼성 로고를 쓰겠다고? 제발 일본인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주변을 봐봐, 다 삼성의 갤럭시 폰을 쓰고 있잖아. 그동안은 스마트폰 로고가 갤럭시라 삼성이 만든 브랜드인 줄 몰랐는데 이제 삼성 로고로 바뀌면 많은 일본인들이 많은 충격을 받을 거야. 왜 우리 일본이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한국의 삼성이 만든 건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이유를 알려줄까? 한국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삼성의 스마트폰으로 돈을 결제하지만 우리 일본인들은 아직도 종이 지폐로 결제를 할 정도로 디지털 기기에 약하기 때문이야.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일본과 정면 승부를 택하다니. 일본은 이제 끝났어. 한국으로 이민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은 어차피 한국이랑 싸우면 무조건 진다고. 제발 한국 심기 건들지 말자. 한국인의 저력은 세계 최강이지. 그런데 이미 한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로 승부를 보겠다고? 이러니까 일본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이상으로 한국의 반도체 질주로 공포에 휩싸인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